보복운전 저희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처벌도 강해지고 있는데 이번엔 탤런트 최민수 씨 이야기입니다. 네. 1심 결과가 나왔는데 유죄가 나왔어요? 네, 어제 서울 남부지법에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네. 죄는 특수 협박, 그러니까 자동차를 이용해서 위협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욕설을 했다, 모욕죄가 같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한참 된 사건 같은데? 아주 한참은 아니고요. 약 1년 됐습니다. 1년 됐... 네네. 네. 지난해 이맘때예요. 딱 왜냐하면 2018년 9월 17일 한낮 1시에 벌어진 일인데 여의도에서 있었습니다. 최민수 씨가 동료와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었고요. 앞에 이제 차가 한 대 먼저 가고 있었는데 차선이 좀 애매했습니다. 최민수 씨 차는 1차선, 그리고 이제 그 상대 피해 차량은 지금 2차선인데 최민수 씨 주장과 상대 운전자 주장은 엇갈립니다. 최민수 씨 주장을 말씀드리면 2차선 가던 차가 1차선으로 접근해서 내 차를 접촉했다. 네. 그래서 내가 또는 접촉한 줄 알았다. 접촉한 줄 알았다. 그래서 이것을 문제 제기하고 안전주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차가 그냥 가버리더라. 그래서 자신이 따라가서 그 차를 이제 세우기 위해서 그 차 앞에 정차를 하고 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CG를 함께 보면서 최영일 평론가의 설명 들을까요? 정당하게 했다는 그렇죠. 지금 최민수 씨 차가 1차선입니다. 저렇게 됐습니다. 또 부딪혔죠. 근데 저 파란 피해 차량이 사실은 최민수 씨 앞에 왔던 것 같아요. 왔는데 최민수 씨 주장은 그 차가 내 차를 약간 추돌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지금 요 대목은 최민수 씨의 주장은 빠져 있고 최민수 씨 주장 다음 과정부터 그래픽이 나온 상황이에요. 저것은 지금 피해 차량 운전자의 주장이에요. 자신은 2차선을 달리고 있었는데 최민수 씨 차가 갑자기 추월해서 자기 앞으로 끼어들면서 자기 차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서 욕설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1심 선고 이후에 최민수 씨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선고 앞둔 현재 심경 어떠세요? 선고 전이군요. 밥 먹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잘 잤냐 뭐 이런 말을 시작을 해요. 현재 심경 어떠십니까? 심경? 우리 뭐 다 같이 들어가서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간단합니다.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접촉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왜 운전이 왜 그렇습니까라고 했을 때 상대편이 이제 제 얼굴을 이제 인지하고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묻는 게 정상일 텐데 곧자곧자 뭐 저한테 좀 격한 반응을 보였고 사과를 서로 하고 끝날 문제가 경찰서를 가서 얘기하자. 저는 여태 30년 넘게 연기 생활하면서 어떤 그 불이익이 있다 손 치더라도 고소를 먼저 해본 적이 없어요. 그쪽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조건 저는 죄를 진 사람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지금 여기 서 있는 모습의 전부고 오늘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잠깐 설명하셨지만 저렇게 자신이 이른바 보복운전을 하기 전에 그 차량이 내 차 앞에 와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접촉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옆에 이제 동생이 타고 있었는데 이 커피를 들고 있는 이 컵에 커피가 쏟아질 정도였다는 얘기도 덧붙였어요. 그러면서 먼저 잘못했는데 유유히 가길래 나는 따라가서 안전주의 조치를 하고 그 접촉에 대해서 항의하려고 했을 뿐이다라는 게 이제 최민수 씨의 주장인 거고요. 그 이제 상대 차량 운전자는 접촉 없었다. 그냥 자신은 2차선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질러서 끼어들어서 저런 상황이 야기됐다. 그래서 이게 이 난폭운전 내지는 보복운전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최민수 씨의 주장, 이 사고 상황 앞서서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입증이 된다면 조금 그 부분이 이제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재판부는 그러한 정황은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측 운전자는 그 앞에 어떤 정황이었던 간에 갑자기 내 차 앞으로 와서 보복운전해서 사고가 났다 이런 거군요. 그러고 나서 뭐 욕설도 했다. 네, 맞습니다. 최민수 씨가. 이제 보복 운전의 개념이 뭔가 나에 대해서 어쨌든 불만을 갖고 나를 위협했다라는 거예요. 보복 운전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특수협박이거든요. 자동차를 이용해서 자기를 위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협하면서 이제 자기 앞에 차를 갑자기 급정거를 시켰고 그로 인해서 내가 최민수 씨 차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내 차는 이렇게 손괴가 됐고 그것 넘어서서 이제 차에서 내려서 자신을 향해서 욕설을 했다. 그것도
또 사람들이 많이 들을 수 있는 도로에서 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뭐 손가락 욕을 했다라고 네, 주장하고. 손가락 욕 부분은 최민수 씨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말씀드렸듯이 최민수 씨는 그러니까 보복운종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내가 접촉사고가 났다고 의심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항의차 가는 거였지 저 차를 뭐 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이제 이런 식의 항변을 했는데 그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재판부가 봤을 때는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두 사람이 뭐 접촉사고를 냈다든지 아니면 정말 접촉사고가 났다고 생각했다면은 본인 차를 멈춘 다음에 그 피해 차량 운전자한테 가서 이렇게 사고가 났다 얘기할 텐데 그런 얘기가 없었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차를 이렇게 좀 살펴보잖아요. 보통은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면 뭐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은 점들 뭐 이런 것들을 들어서 그런 점은 찾기 어렵다. 이렇게 재판부 맞습니다. 대부분 혐의가 인정됐다 이 말씀이시죠? 네, 아까 세 가지 지금 피해자 측에서 주장한다고 했어요. 특수 협박하고 그래서 차가 부딪히니까 특수 재물 손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모욕죄까지 있었는데요. 재판부가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인정을 하고 한 가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되지 않은 게 특수 재물 손괴인데요. 이제 공소장에 42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다 이렇게 했는데 판사가 봤을 때는 427만 원 정도의 손괴 거기까지는 입증이 되지 않았다. 손해액이? 그렇죠. 427만 원의 손괴가 그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입증이 그만큼 안 됐다라고 해서 이 특수 재물 손괴 부분은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네. 최민수 씨 아까 저 법원 들어가기 전에 그 인터뷰하는 자세도 참 우리가 아는 최민수 씨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상대 여성 측에서 최민수 씨의 주장이에요. 이게 제가 보기엔 감정의 문제가 커요. 양쪽 다. 그러니까 여성분도 놀랐고 화가 났겠죠. 왜 최민수 씨가 갑자기 나한테 이런 가해를 하는가 느꼈을 거고 최민수 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이 항의하려고 갔고 이렇게 된 상황이 맞는데 그 여성이 경찰서로 가자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최민수 씨가 들었다 하고 이제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왜 산에서 내려왔느냐. 최민수 씨 산에 간 건 우리가 유명한 사안이죠. 그런 최민수 씨 주장이에요 지금. 최민수 씨 주장입니다. 상대방이 그런 말을 해서 화가 났다. 당신 연예 활동을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당한다라는 피해의식이 좀 깔려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 잠깐 들어볼게요. 그래서 흔히 의뢰갑질이라는데 들어볼게요. 이런 일을 하도 많이 당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의뢰 갑질이 더 심각한 거예요. 최민수라는 단순히 대중에 알려진 사람이라는 그 조건 하나로 저에게 약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갖고 무조건 경찰서를 가자. 당신 가만두지 않겠다. 나중에는 무슨 산에서 왜 내려왔느냐.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 이게 말입니까? 그런 말을 듣고 누가 참습니까? 그래서 저 손가락 욕했어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감정이 격화된 것이 아니라 오늘 한번 이렇게 소리를 질러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답답하니까요. 마지막으로 항소에 대한 부분은 생각 좀 해볼게요. 저도 똥물 제가 묻히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요. 우습지 않습니까? 수고하셨고요. 비도 많이 오는데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 웃으면 안 되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을 일은 아닌데. 저 사고도 또 저 부인 강주은 씨 없을 때 잠깐 강주은 씨 외국 나갔을 때 터진 거라면서요. 참 안 변합니다. 자, 최민수 씨 이야기 보니까 연예인 생활하면서 덕분에 가난하지 않게 살아왔고 그런 부분은 내가 특혜가 있는 갑의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갑이라는 것, 연예인의 갑이라는 삶 자체가 연예인이라고 해서 을로 인해서 받는 피해도 있다. 을에게서 받는 피해도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의뢰갑질. 최민수 씨는 그걸 이제 의뢰갑질, 본인을 갑이라고 정의하고 본인이 갑으로서 얻는 연예인이라는 이름으로 얻는 피해를 이제 의뢰갑질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글쎄요, 저는 제가 많이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바에 의하면 연예인은 대부분 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대중들의 그 사랑을 받고 이 영위하는 이 직업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최민수 씨의 우리도 지금 전제로 최민수 씨의 주장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어떤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항상 상대방으로부터 많이 받는 공격 중에 하나가 앞으로 너 연애 활동을 못하게 하겠어. 그래서 오히려
위치에 그렇죠. 서게 된다. 그렇죠. 네. 게다가 뭐 요새 특히 인터넷 게시판 이런 거 많잖아요. 네. 이거 인터넷 게시판에 올릴 거야. 이건 굉장히 연예인들이 자주 듣는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최민수 씨가 약간 피해의식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네. 말씀도 하셨지만 아마 이런 말씀을 이런 이야기를 네. 연예 활동하면서 상당 부분 들어오지 않았을까 네.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해안도로에서 차량이 뒤집혀졌는데 네, 저희 이런 영상 좋아합니다. 자주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우리 사회가 여전히 따뜻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여기 경남 창원인데요. 승용차 한 대가 저렇게 도로변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으면서 뒤집어졌는데 운전자의 뒤집어졌고 운전자의 손만 저렇게 밑으로 안타깝게 나온 다급한 상황인데 지나던 차들이 전부 저렇게 모여서 차를 세우고 시민들이 운전자들이 와서 하고 한 분 운전자 한 분이 올라가죠. 그래서 탑승자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다른 시민들은 차 문이 닫히지 않도록 저렇게 잡아주고 또 차 흔들리지 않게 옆에서 지탱해주고요. 네. 시민들의 도움으로 차에 타고 있던 아버지와 20살 딸이 부상 없이 5분 만에 건강하게 구조됐답니다. 네. 이게 면허 딴 딸에게 아버지가 운전 가르쳐 주다가 그러니까 20대 젊은 여성이 운전을 하고 있었고 중년 남성이 조수석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구하러 달려갔을 때는 지금 세로로 섰잖아요. 그러니까 조수석에 있던 아버지가 딸 쪽 위에 이렇게 딸이 깔려 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끄집어내게 됐는데 이 상황인즉 말씀하신 대로 막 면허를 딴 딸에게 아버지가 운전 연수를 시켜주던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운전이 미숙한 딸이 결국 들이받고 차가 이렇게 모를 서버리는 상황이 갑자기 가는 거면 잘못했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저런 일이 왕왕 있는데 어쨌든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만 20여 명의 주변 주민들이 모여서 안전하게 구했습니다. 목격자 인터뷰 들어볼 시간이 있을까요? 네. 직업 특성상 이제 병원에 일하다 보니까 다른 생각보다는 먼저 이제 제가 뛰쳐나가게 되더라고요. 운전자분은 밑에 깔려 있고 이제 동승자분 쪽이 이제 운전석 쪽으로 밀려 있다 보니까 상황은 좀 안 좋아 보였거든요. 주변 분들도 너나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뛰어오셔가지고 차를 잡아주시고 안에 계시던 분들도 또 다행히 잘 나오실 수 있었지 않았냐 생각이 듭니다. 자, 너나 할 것 없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 다 저런 자세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저런 상황을 목격하신 분이라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저렇게 별 생각 없이 그냥 당연히 그냥 고민 않고 나가실 것 같은데 저렇게 도와주신 분들이 아마 더 행복하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누굴 도왔다라는 그 사실 하나에.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